안녕하세요. 환경농업마을 대표를 맡고 있는 주영로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도움해서 저희 마을이 잘 되고 있습니다. 벌써 그 유기농 한지도 한 47년이 흘렀거든요. 또 이 교육관을 지은 것도 벌써 24년이 됐어요. 그리고 또 저희 마을에는 특이한 거는 이 100년 계획이 있는데 이 100년 계획을 토대로 지금까지 모든 것들이 함께 가고 있고요. 특히 감사한 거는 많은 가족들이 이렇게 도움해서 저희 마을이 이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벌써 이제 한 47년이 흘렀는데 처음에는 이제 공동체라는 생각도 못 하고 혼자 유기농 하는 것보다 옆집하고 같이 오면 좋더라. 옆집하고 또 이웃이 또 함께 하면 더 좋더라. 이렇게 하다가 이제 공동체를 생각했고요. 저희들은 영농조합법인으로 이렇게 조직되어 있고 저희들이 생산에 위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미래의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농업을 키우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해갖고 2000년도에 또 교육관을 줬어요. 교육관을 줘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자연의 신비, 먹거리 소중함, 농부의 필요성 알리는 그런 교육관이 됐으면 좋겠다. 요새 많이들 이렇게 찾아요. 많을 때는 몇천 명이 사실 이렇게 됐거든요. 좀 모델적인 또 그 마을도 좀 이렇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한울마을에 한울타리에서 같이 산다. 그 부분 공동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런 마을도 또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쭉 진행해 오면서 이제 그런 생활 속에서 그 느끼는 거를 하나씩 둘씩 실천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계는 좀 이제 완성이 돼 갖고 올바른 모델을 하나를 제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속에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호는 그 퇴비도 안 내고 노타리도 안 치고 오리들이 다 한 거예요. 발로다가니 5개월 동안 노타리를 쳤어요. 그래서 거름도 안 내고 오리똥 자체로만. 그때 다른 놈보다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이제 오리가 주로 하는 일들이 제일 잘하는 게 탁수 현상이에요. 흙탕물 일으키고 그다음에 지금 벌레가 하나도 없어요. 벌레를 다 잡아먹었어요. 그리고 또 이게 먹으면 자연스럽게 배설을 하거든요. 그런데 골고루 그 거름을 줬어요. 그리고 또 오리들이 벼를 건드리기 때문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벼들이 자극을 받으면 강하게 커요. 자기들이 가고 싶은 대로 쭉 가요. 되게 빨라요. 그리고 벼는 이렇게 눌리질 않아요. 왜냐면 눈이 밝아갖고 사이사이로 다 빠져나가요. 그리고 오리는 편안할 때 쫙 퍼져요. 그 다음에 좀 두려울 때는 몰쳐요. 그래서 협동정신이 그 오리한테 우리가 배운 것 같아요. 네. 논이 생태와 문화를 만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생태는 생물 다양성 이런 걸 길러주면서 같이 또 자라는 걸 보면서 우리가 닮아가고요. 그 다음에 이 아름다운 모습들이 문화로서 이렇게 창출되니까 농업이 아주 아름다워져요. 그리고 농업을 하고 싶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농업이 하는 게 아니고 그 이런 재미있는 농업이 돼야만이 농업이 자꾸 이어가고 또 그리고 그것이 또 돈이 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요새 그런 농업으로 지금 잘 진행하고 있어요. 요거는 메기를 그 사육하는 목적도 되지만 이게 그 메기하고 논하고 같이 해서 특히 좋은 효과를 보는 거는 뭐냐면 생태적인 쪽에서 이 아이들이 왔을 때 이 메기를 보고 논하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아, 논에 메기가 있네? 이 집은 농약 안 썼네? 이렇게 체감이 빨라요. 매일 아침 이렇게 밥을 주면서 불렀기 때문에 이렇게 이러면 오리들이 이렇게 점점 메기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저쪽 배는 한 번도 저기 거름을 안 줬어요. 볏짚만 내고 5년 동안 연속 농사를 졌어요. 근데 한 10% 정도 지금 떨어져요. 일반 농업보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쫓아오는 거죠. 퇴비도 안 내고 그 볏짚만 내니까. 그리고 땅이 좋아지고 그리고 생물 다양성을 조사해 보니까 다른 논보다 월등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한 10배 정도가 많아요. 그리고 그걸 아이들이 보면서 또 애들이 생물들은 이렇게 다양하게 살아가는구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교육을 배울 수 있도록 여기는 또 농사도 짓고 생태 체험장으로서 이렇게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보면 논이라든지 농업이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움을 이렇게 꽃을 통해서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농업이라는 거는 단순한
그 경제적 가치를 보지 않고 이 농업 예술적 가치로, 생태적 가치로, 환경적 가치로 전환시키는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걸 보면 집에 가기를 싫어해요. 그러고 갈 때 물어보면 뭐가 제일 좋았으면 제가 메기 만져봤어요. 이걸 제일 좋아해요, 애들이.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기쁨을 주면서 농업에 대한 희망과 그 재미를 줘야 농업이 사는 거지. 돈이 가치고 애들끼리 다 돈 많이 벌 수 있는 게 농업이야.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치를 지금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것들이 같이 섞어서 이렇게 농사를 짓는 거죠. 이거 보세요. 이 논 속에 그냥 다양한 이 고기들이 메기하고 붕어하고 그런 다양한 것들이 같이 살아요. 이렇게. 이런 것들은 7수에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깨끗한 물에서 살아요. 자, 여기는 그 유기농업에서 그 복합 생태농업이라 해갖고 민물고기와 벼가 같이 크는 거예요. 그래서 비료도 안 쓰고 볏짚을 가지고 메기를 활용해서 농사를 져요. 근데 큰 뭐 획기적으로 이렇게 일은 잘하는 건 아닌데 이제 요게 이제 메기가 있음으로써 애들이 보면서 여기 농약 안 썼구나, 생물이 살아가는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도록 재밌는 농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좋아하고 소비자들도 좋아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 메기가 또 우리 훌륭한 먹거리로 또 전환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메기는 수염이 2개 달렸는데 음파 탐지기예요. 농부가 가슴이 허전하잖아요. 근데 내가 불러서 이렇게 오리도 오고 메기도 온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기분이 좋겠어, 안 좋겠어요? 그 농업이라는 거는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고 재미도 있고 편리도 하고 또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농업이 계속 성장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논이 올 때마다 저는 즐거워요. 새벽에 일어나서 오리밥 주고 메기하고 노는 게 아침 일과예요. 그리고 노는 메기나 오리가 다 매주고. 마을이라는 거는 그 기존에 만들어진 마을이기 때문에 생태 환경 이런 걸 잘 못해요. 그래서 요거는 그런 걸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을을 하나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한울 마을이라고, 한 울타리에서 함께 살자, 이제 그런 뜻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농민운동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옳은 것이 다수결로 부정됐을 때가 제일 어렵거든요. 그때는 막 뒷동산에 엉엉 울어요. 그러면서 나무를 치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냐 했더니 음성이 들렸어요. 우리처럼 살아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습을 보니까 습 속에는 고든나무만 있는 게 아니라 구부러진 나무, 작은 야생화들도 같이 있었어요. 그걸 보고 그런 마을을 만들자. 그래서 그걸 조화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마을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20채를 같이 모아갖고 분양을 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같이 했어요. 그래서 여기 특징은 대개 마을을 만들면 전부 바둑밭처럼 만들어갖고 그 분양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집질 자리다 자리를 먼저 잡아놓고 같이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개인에게 잘라준 게 없고 지분 등기 20분의 1이 내 소유예요. 그래서 누가 오면 3,000평을 가리키면서 이거 다 우리 거야.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지고, 요 건물은 나중에 제가 수고비를 좀 받아갖고 그걸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었어요. 제게 아니고 모두의 것으로. 그래서 손님 왔을 때 2층에서 자고 밑에는 회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되어 있거든요. 한번 보시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요게 마을의 중앙인데, 주로 게시물을 이렇게 해서 공유하는 데고요. 그리고 집을 짓는데 생태 환경적으로 짓느라고 흙과 나무로 졌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밑에는 흙으로 짓고 위에는 나무로 짓고, 그리고 이쪽은 나무만으로 져보고 저쪽은 통나무로 져보고, 그래서 3가지 유형이 집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나라에서 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기반 시설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저희 동네에 좀 깨끗하잖아요. 저희들은 전기줄이 없잖아요. 전봇대가 다 지중화 시켰어요. 땅속으로. 물도랑도 지중으로 다 심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겉이가 깨끗하고 보이고 깔끔해 보이죠. 그리고 에너지는 거의 지금 태양광, 태양열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해가 뜨면 신나요. 그래서 오늘 또 공짜다 이렇게 박수 치면서 이렇게 나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정원이 좀 다 다르잖아요. 대개 우리나라 정원은 획일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각자가 좋아하는 나무를 갖다 심으라고 했더니 집집마다 다 틀려요. 그 습을 옮겨다 놓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오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이 모든 소유는
20분의 1이 내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내 땅이 어딘지 몰라요. 그래서 측량하는 일이 전혀 없어요. 대청량을 하면 자기 소유에 대해서 그걸 찾다가니 싸움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완벽한 공동체는 못하고 이걸 부분 공동체를 목적을 향해서 같이 뭉치는 거. 그래서 요걸 했더니 아주 우리나라에서는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부 형태는 좀 와보시면 되겠지만 위에 뻐꾸기 창으로 돼갖고 다락방이 있어요. 그건 독일에서 보고 온 걸 보고 다 집집마다 해줬더니 애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자, 한번 좀 들어가 볼게요. 요 집이 이제 이게 한 집이 아니에요. 가운데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이 20평, 이쪽이 20평. 그래서 사람들이 쓰기 제일 부부가 쓰는 게 20평이 제일 좋대요. 그래서 20평을 목적으로 했고 양쪽 사이드에는 애들이 많다든지 부모를 모시는 사람들 네 채가 30평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또 단독으로 살고 싶다. 단독으로 네 채가 또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그쪽으로 해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희 마을 식구들은 한 3분의 1 정도 되고 3분의 2가 다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동네가 가장 작은 동네였는데 지금 제일 면에서 큰 동네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아침에 나갈 때마다 하여튼 즐거워요. 뭐 이렇게 쭉 진행해 보니까 이 100년 계획도 이제 한 24년이 지났는데 작년에 다시 선포를 했어요. 문당리 100년 계획 다시 1000년을 향하여. 1000년이라는 건 그냥 길게 가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실천해 보니까 틀린 게 별로 없더라. 그래서 이 목표상에 보면 첫째가 넉넉한 문당리 만들기, 두 번째가 오손도손한 문당리 만들기, 세 번째가 자연과 사람이 건강한 마을 만들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방법만 바꾸는 거지 계획은 똑같더라 해서 계속 밀어붙이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농업농촌이 계속 어려워요. 많이 돕는 분들은 많이도. 근데 저는 한 47년 동안 농사를 지으면 느낀 게 뭐냐면 이제 변화를 좀 일으킬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모든 변화는, 지금까지 추구한 거는 경제적 잣대거든요. 돈이 되냐 안 되냐. 근데 거기에서 좀 탈피해서 좀 변화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첫째가 가치 변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첫째가 교육적 가치, 두 번째가 환경적 가치, 세 번째가 문화예술적 가치. 그리고 이 세 가지 가치가 오르면 경제가 오르는 거지, 경제는 그냥 오르고 싶어 오르는 게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첫째 교육에다 둔 거는 미래의 아이들이라든지 소비자, 생산자 이런 분들이 서로 나누는 그런 교육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돼 있고, 그런 교육 속에서 하나씩 둘씩 실천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항상 저는 끝마무리에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글이 하나 있어요. 근데 제목이 없더라고요. 저는 일꾼이라고 이렇게 붙였어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기독교인이고 독립운동가시잖아요. 독립운동으로 가자고 했더니 다 간다고 했을 거 아니에요. 나도 갈게. 돈 좀 내니까 나도 낼게. 근데 막상 돈을 가려고 보고 돈을 거두니까 그런 심정인 것 같아요. 그 시 하나를 제가 마지막으로 꼭 이렇게 들려드리거든요. 소에게 무엇을 먹일까 토론으로 세월을 보내다가 소를 굶겨주겠습니다. 100의 이론보다 1000의 논리보다 만의 회의보다 소에게 풀 한 짐을 매다 쇠죽을 씌워준 사람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바로 일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훌륭한 글과 훌륭한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니고 진짜 그걸 밑에서 움직일 수 있는 일꾼이 필요한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자들이 다 같이 그런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됐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안창호 선생님이나 이런 독립운동가들은 나라를 찾기 위한 독립운동을 했다면 이제 새로운 독립운동은 땅과 먹거리를 지키는 독립운동이 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실천하고 앞으로도 그런 자세로 이렇게 이끌어가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지금까지 잘 해오시기 때문에 뭐 특별히 건 없고,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요. 이 기독교의 가족들이
좀 더 농업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게 창조하신 이 지구 쪽에 좀 더 관심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갖고 이거 결국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런 농업 쪽이니까 저 일가재단이 좀 더 힘을 합쳐서 주기적인 그런 교육으로 김영규 장로님이 농촌운동을 한 것처럼 그런 운동으로 다시 한번 거듭났으면 나는 그런 바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실천하는 자를 만들 수 있는 또한 지역이 더불어 사는 그런 지도자를 만들 수 있는 재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농업의 현실이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나뭇잎이 하나도 없고 벌레가 쫙 오는 걸 보았어요. 갈대잎이 하루 저녁에 몇백 미터씩 이렇게 소리도 나는 걸 봤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5년 연속 전염병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우리들이 자세가 바뀌기 전에는 안 되거든요. 농사꾼만이 생산자가 아니고 소비자도 생산자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동 생산자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소비자 생산자가 공동 생산자가 돼서 먹거리와 땅을 지키는 일에 좀 우리가 같이 합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